반가워. 방구석 사멸인간이야. 2024년 7월 11일 오늘은 드디어 마침내 파이널리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로스트 아크 시즌3가 업데이트되는 날이야. 대격변 역대급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약 18GB나 되는 업데이트 용량과 평소 4시간 점검에서 2배나 연장된 9시간 점검이 있었는데, 과연 로스트 아크 시즌3 심연의 끝을 마주한 자에서는 어떤 콘텐츠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자. 그럼 영상 시작할게. 예쁘게 봐줘. 사랑해. 마침내 운명의 결전이 펼쳐지는 신규 대륙 쿠르잔 북부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됐어. 쿠르잔 북부 탐험은 아이템 레벨 1600 이상을 달성하고 쿠르잔 남부 월드 퀘스트를 끝까지 완료, 카제로스 레이드 서막 전조 퀘스트, 에픽 레이드 베이모스 전조 퀘스트를 완료해야 해. 신규 대륙 추가로 인해 쿠르잔 북부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에포나 의뢰, 일반 퀘스트, 모험에서 새로운 감정 표현이 추가됐고, 쿠르잔 북부 카오스 게이트 또한 추가됐어. 쿠르잔 북부에서 티어 4 생활 채집물을 채집할 수 있는데, 티어 4 생활 오브젝트는 아이템 레벨 1640 이상 달성 시 채집이 가능하다고 해. 역시나 세계 수혜입 루틴과 관련된 특별한 채집물 및 생활 재료 관련 신규 연금술 아이템도 추가됐네. 쿠르잔 북부 대륙 추가와 함께 로아 시즌3 트레일러에서 공개됐었던 신규 대륙의 신규 필드보스 세베크 아툰이 추가됐어. 세베크 아툰의 권장 아이템 레벨은 1680 이상이야. 세베크 아툰 첫 CC 보상으로 신규 내실 콘텐츠인 첫 번째 크림스네일의 해도 조각과 모험에서 음식 재료로 추정되는 세베크 아툰의 용암을 일정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해. 사실상 쿠르잔 북부 대륙을 밀고 캐누아트 요새와 쿠르잔 전선 콘텐츠를 통해 티어 4 장비를 획득하고 장비 계승 후 도전할 수 있게 설계된 것 같아. 시즌3 핵심 콘텐츠인 카제로스 전장판이 추가됐어. 카제로스 전장판은 쿠르잔 대륙의 전투 현황판 및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카제로스 레이드, 에픽 레이드, 큐브, 티어 4 가디언 포발, 캐누아트 요새, 쿠르잔 전선을 이용할 수 있어. 쿠르잔 북부 월드 퀘스트를 전부 완료해야 이용이 가능해. 카제로스 전장판은 기존 티어 1에서 3까지의 콘텐츠 목록과 동일한 콘텐츠 기능을 제공해. 그 밖에 쿠르잔 전선, 티어 4 가디언 포발, 카제로스, 에픽 레이드 콘텐츠의 공적 시스템이 추가되는데, 카제로스 전장판이 개방된 캐릭터로 콘텐츠를 클리어할 경우 공적 경험치 획득 및 공적 레벨이 상승해. 달성한 공적 레벨에 따라 공적 보상으로 대상 콘텐츠 플레이 중 전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네. 지원 효과는 대상 콘텐츠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해. 티어 4 유물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던전 캐누아트 요새가 추가됐어. 해당 콘텐츠는 아이템 레벨 1620 이상 달성 및 카제로스 전장판을 개방한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해. 캐릭터 단위로 1일 3회 입장이 가능하고 사인 또는 혼자 입장할 수 있어. 보스 몬스터 첫 CC 유물 장비 선택 상자를 획득할 수 있고, 일정 확률에 따라 이미 부위의 티어 4 유물 방어구를 드랍해. 티어 4 유물 장비는 기존 티어 3 상위 고대 장비를 계승할 수 있어. 티어 4의 카오스 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쿠르잔 전선이 추가됐어. 쿠르잔 북부 월드 퀘스트 완료. 카제로스 전장판 개방 후 이용이 가능하고, 아이템 레벨 1640, 아이템 레벨 1660 이상 달성 시 도전이 가능해. 쿠르잔 전선은 공명의 기운 100이 소모되고 휴식 보너스는 40이 소모된다고 해. 공명의 기운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쿠르잔 전선 입장이 불가해. 앞서 언급한 공적 시스템을 통해 전투에 유용한 효과를 지원받을 수 있고, 티어 4 재련 재료, 티어 4 보석, 티어 4 에브닉 큐브 입장권, 운명의 편립, 유물 등급 각인서를 획득할 수 있어. 베이모스와 4명의 친구들 중 1명이다 칼의 의지를 받은 망교의 짐승 칼벤투스의 색깔놀이 바리에이션 신규 가디언 아게오로스가 추가됐어. 혼돈의 가디언인 아게오로스의 도전 레벨은 아이템 레벨 1640이고, 아게오로스 포괄 후 티어 4 유물 장신구, 티어 4 재련 재료, 티어 4 어빌리티 스폰, 일정 확률로 영웅 등급 신규 스킬룸 비전, 운명의 칼리는 획득할 수 있어. 아게오로스는 신규 가디언 포괄 지역 길 잃은 허물 땅에서 만나볼 수 있어. 그리고 신규 가디언 추가에 따른 신규 카드 아게오로스 카드가 추가됐다고 하네. 마침내 혼자서 엔드 콘텐츠에 도전할 수 있는 싱글 모드가 추가됐어. 싱글 모드 각 콘텐츠의 입장 레벨은 노말 난이도의 입장 레벨과 동일하고, 엔드 콘텐츠의 골드 보상 횟수 및 무료 추가 보상 더보기 횟수를 공유해. 추가로 노말, 하드, 싱글 난이도의 입장 횟수 및 관문 진행 정보를 공유하고, 첫 관문 클리어 시점의 난이도가 이후 관문에도 귀속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첫 관문을 싱글 모드로 클리어한 경우 남은 관문을 노말이나 하드 난이도로 클리어할 수 없어.
싱글 모드에서는 전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버프 지원 시스템인 운명의 천칭 시스템이 적용돼 인게임 화면 좌측 상단의 변경 버튼을 통해 지원 버프를 보스 전투 시작 전 변경이 가능해. 특정 싱글 모드 진행 시 아크투르스의 손길 효과가 적용되나 프로키온의 가호 및 새싹 모험가 버프는 적용되지 않아. 싱글 모드가 제공되는 콘텐츠는 난이도와 무관하게 클리어 시 클리어 메달을 획득할 수 있고 싱글 모드 교환 NPC를 통해 교환이 가능해. 싱글 모드 클리어 시 골드를 제외한 다른 보상을 노말 난이도와 동일한 수량으로 획득할 수 있으나 아브레수드 클리어 명예 보상인 정우는 탐닉의 뿔과 같은 보상과 에스더의 기호는 획득이 불가능하다고 해. 골드는 노말 난이도보다 적은 수준이고 싱글 모드 이용을 위한 적정 아이템 레벨 초과 시 골드를 포함한 일부 보상은 획득이 불가하다고 하네. 아이템 레벨 1640 이상부터 도전할 수 있는 신규 티어 4 콘텐츠 에브니 큐브 제1 해금이 추가됐어. 해당 큐브 입장권은 크루단 전선과 길드 혈속 상점을 통해 획득할 수 있고 기존 큐브 콘텐츠와 동일한 종류의 티어 4 보상과 일정 확률로 유물 등급 각인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 하우스 게이트 또한 아이템 레벨 1640 이상 캐릭터가 참여할 수 있는 구간이 추가됐고 티어 4 보상, 유물 등급 각인서와 신규 전설 등급 스킬 루닝 태산을 일정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하고 새롭게 추가된 네 번째 전체 카드팩 시리즈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해. 신규 수집형 포인트인 크림스네일의 해도가 추가됐어. 코르잔 북부 월드 퀘스트 완료 후 코르잔 남부 엘메아드에서 NPC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계 퀘스트를 완료해야 수집이 가능해. 해도는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크림스네일의 해도 조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어. 보내된 해도의 모든 조각을 수집하면 해도가 완성돼. 수집형 포인트에서 크림스네일의 해도 수집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해정월 아틀라스의 크림스네일의 해도 교환 NPC가 추가되어 이 포인트와 관련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어. 신규 티어 4 유물 장비는 켄워트 요새에서 획득할 수 있고 장비 재련 시 티어 4 재련 재료가 사용되고 최대 20단계까지 성장시킬 수 있어. 티어 4 유물 장비는 상급 재련이 가능한데 당금질 재료는 티어 3 장비와 동일한 수량의 아그리스 비늘, 알키오네의 눈이 소모되지만 티어 4 유물 장비 상급 재련 시에는 티어 4 재련 재료가 사용된다고 하네. 티어 4 유물 장비의 품질 업그레이드는 동일하게 혼돈의 돌과 골드가 사용되고 기존 티어 세 세트 효과를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티어 4 유물 방어구에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될 아크 패시브 진화 포인트가 부여돼. 19단계 이상을 달성한 티어 3 상위 고대 장비를 티어 4 유물 장비에 계승할 수 있는데 티어 3 고대 장비 재련 만렙인 25강 1650 아이템 레벨을 티어 4 장비에 계승할 경우 18강 1680 아이템 레벨로 변경돼. 계승 시 장비 품질이 함께 계승되고 재료 장비의 상급 재련 정보 또한 함께 계승돼. 티어 4 장비 추가와 함께 티어 4 재련 재료와 신규 숨결 재료가 추가됐고 길드 상점 연구 후 6레벨 이상 아이템 레벨 1640을 달성한 캐릭터는 길드 혈속 상점을 통해 티어 4 재련 재료 교환이 가능하고 대도시 재련 재료 교환 NPC를 통해 티어 3 재련 재료를 티어 4 재련 재료로 교환할 수 있어. 티어 4 장신구는 일일 콘텐츠 코르잔 전선과 가디언 포괄 아게오로스 등 티어 4 콘텐츠에서 획득 가능하고 고대 장신구는 1680 이상 콘텐츠에서 획득이 가능해. 기본 스탯 및 체력 효과가 있고 마크 패시브 깨달음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 장신구 연마를 통해 깨달음 포인트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하네. 티어 4 장신구를 분해하면 얻을 수 있는 영롱한 보석 파편을 통해 연마할 수 있어. 티어 4 장신구는 거래가 가능하고 유물은 아이템 레벨 1640 이상부터 고대는 아이템 레벨 1680 이상부터 거래할 수 있어. 연마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장신구 또한 거래할 수 있다고 해. 티어 4 장신구의 기본 효과를 상승시키고 연마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연마 시스템이 추가됐어. 최대 3단계까지 연마할 수 있고 연마 1단계 당 연마 효과 1개가 부여돼. 중복 부여 및 이미 부여된 연마 효과는 변경은 불가능하고 연마 시 영롱한 보석 파편과 골드가 소모된다고 해. 티어 4 보석인 거파와 자결의 보석이 추가됐어. 거파의 보석은 장착 시 보석 스킬의 피해량 증가, 기본 공격력 증가 효과가 적용되고 일부 스킬 및 트라이포드의 경우 지원 효과가 함께 적용돼. 자결의 보석은 보석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기본 공격력 증가 효과가 있어. 거파, 자결 보석은 코르잔 전선, 에브니 큐브 등에서 획득이 가능하고 아이템 레벨 1640 이상부터 장착 및 합성,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 기존 티어 3 보석을 티어 4 보석으로 승급할 수 있는 보석 승급 시스템이 추가됐는데 아이템 레벨 1640 이상 달성 후 NPC를 통해 보석 승급 진행이 가능하고 기존 티어 3 신레벨 보석을 티어 4 보석으로 승급할 시 8레벨 보석으로 조정돼.
승급이 완료된 티어 4 보석은 아이템 레벨 1640 이상의 캐릭터만 장착이 가능하니 보석 승급 시 꼭 주의해. 티어 4 구간 추가와 함께 각인 시스템도 변경이 있는데 유물 등급 각인서가 추가되고 기본 등급이 희귀 등급으로 적용, 영웅 등급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기본 적용된다고 해. 아크 패시브 활성화 시 각인 시스템 적용 방식이 해당 화면처럼 변경되지만 비활성화 시에는 시즌2와 동일한 각인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해. 아크 패시브 활성화 상태에서 최대 5개의 전투 각인을 선택하여 활성화할 수 있고, 각인 기본 효과, 등급별 각인서를 습득한 수량에 따른 단계 효과, 아크 패시브 각인 효과 화면에서 선택한 각인이 포함된 어빌리티 스톤 각인 효과가 부여된다고 해. 아크 패시브 활성화 시 각인 등급별 하위 단계가 적용되는데 총 4단계가 존재하며 각 등급 각인서를 5개씩 습득할 때마다 각인 효과의 1단계가 상승한다고 해. 최대 20장을 습득하면 상위 등급 0단계로 변경되고 각인 효과는 현재 등급 효과의 기본 효과 및 습득을 완료한 각인 등급별 4단계 효과가 합산되어 적용된다고 해. 기존 직업 각인 효과는 아크 패시브 깨달음 효과로 대체했어. 티어 4 고대 어빌리티 스톤은 티어 3 어빌리티 스톤과 동일한 효과가 부여되고 푸르잔 전선, 마게오로스 등 여러 티어 4 콘텐츠에서 획득할 수 있어. 티어 4 어빌리티 스톤은 아이템 레벨 1640 이상부터 거래가 가능하고 스톤분해 시 나오는 거룩한 초월의 가루를 통해 티어 3 스톤 승급 및 랜덤한 효과가 붙어있는 티어 4 스톤으로 교환할 수 있어. 티어 3 스톤을 티어 4 스톤으로 승급할 수 있고 승급 시 거룩한 초월의 가루와 골드가 소모된다고 해. 아크 패시브 활성화 시 스톤 각인 적용 방식이 해당 화면처럼 변경되고 비활성화 시에는 시즌2와 동일한 시스템이 적용돼. 티어 4 스톤은 세공 성공 횟수에 따라 해당 각인의 세공 레벨이 부여되고 2개의 증가 효과 각인의 세공 레벨 합이 5 이상일 때 기본 공격력이 1.5% 증가해. 어빌리티 스톤에 부여된 증가 효과 각인은 각인 효과 UI에서 동일한 각인을 장착 시 적용되는 점 기억해줘. 먼저 에픽 레이드 베히모스가 티어 4 엔드 콘텐츠로 변경됐어. 따라서 해당 레이드 보상을 티어 4 보상으로 변경 및 조정됐고 티어 4 재련 재료, 특수 재련 재료, 장신구, 유물 등급 각인서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어. 에코나 의뢰 수행 시 획득 가능한 보상을 확장했는데 획득 가능한 재련 재료 아이템의 보상 구간이 1640 레벨 기준으로 확장됐고 1640 이상 캐릭터 보유 시 획득하는 포인트 별의 에코나 증표 수량이 증가했어. 또한 아이템 레벨 1640 이상 캐릭터를 보유한 원정대가 모험섬에서 획득하는 실링 및 골드 보상을 상향 조정했고 모험섬에서 새로운 카드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추가했어. 티어 4 아이템의 자동 분해 기능이 추가됐어. 티어 4 아이템 자동 분해 기능은 아이템 레벨 1640 이상 달성 시 사용이 가능하고 티어 4 장신구, 어빌리티 스톤, 아뮬렛 자동 분해 설정을 개별 적용할 수 있어. 자동 분해 설정이 적용된 아이템들은 획득한 해당 아이템이 설정한 조건 중 하나의 분해 조건만 만족하더라도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즉시 분해된다고 해. 티어 4 고대 등급 아뮬렛인 영웅에 숭고한 아뮬렛이 추가됐고 분해 시 장신구 연마 재료인 영롱한 보석 파편을 획득할 수 있어. 그리고 티어 4 장비 추가에 따라 티어 3 일부 아이템의 폐후 소비량이 다음과 같이 변경됐어. 이번 로스트 아크 시즌3의 핵심 오브 핵심인 신규 전투 시스템 아크 패시브가 추가됐어. 아크 패시브는 푸르잔 북부 월드 퀘스트를 모두 끝낸 캐릭터로 이용이 가능하고 진화, 깨달음, 도약 3개의 타입으로 나눌 수 있어. 아크 패시브는 활성화한 상태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활성화 시 트리시온 수련장의 캐릭터 설정 기능을 이용할 수 없어. 아크 패시브 활성화 시 앞서 언급했던 새로운 각인 시스템과 변경돼 너빌리티 스톤 효과 방식이 적용되고 전투 특성, 장비 세트 효과, 시즌2 각인 효과 등은 비활성화되어 적용되지 않아. 아크 패시브의 각 패시브 효과를 습득하기 위해선 각 타입에 맞는 포인트를 획득해야 하고 전투 레벨 51 이상부터 1레벨당 진화, 깨달음 포인트 1증가, 티어 4 이상 방어구 장착 시 진화 포인트 획득, 티어 4 이상 장신구 장착 및 연마, 깨달음 포인트 물약 사용 시 깨달음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 아크 패시브는 4개의 티어가 존재하고 상위 티어 패시브 효과 습득을 위해서는 하위 티어에서 일정량의 포인트를 사용해야 해. 진화 패시브 효과는 티어별 사용 가능한 진화 포인트가 제한되고 깨달음 패시브 효과는 티어별 깨달음 포인트 사용에 별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 주요 콘텐츠와 시스템을 반복적이고 단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성장 미션 시스템이 추가됐어. 성장 미션은 전투 레벨 50 달성 및 퀘스트 분열의 잔상 완료 시 아이템 레벨 1600 미만 캐릭터에게 자동으로 제공된다고 해. 그런데 원정대 내 아이템 레벨 1600 이상을 달성한 캐릭터가 있다면 성장 미션 제공 구간에 포함되는 캐릭터라 하더라도 성장 미션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네.
미션 완료 시 보상 획득 후 즉시 다음 미션이 제공되고 일부 미션은 원정대 단위로 1회만 수행이 가능하며 원정대 단위 미션은 원정대에서 1일 최대 2개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해. 성장 미션을 진행하여 아이템 레벨 1600을 달성한 경우 더 이상 성장 미션이 제공되지 않고 점핑 성장 등으로 기존 아이템 레벨 구간을 뛰어넘은 경우 이전 구간 미션은 더 이상 수행이 불가하다고 해. 현재 제공된 미션을 바로 수행하고 싶지 않은 경우 건너뛰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구간 내 마지막 미션을 건너뛰면 순차 제공되는 미션 중 수행 가능한 첫 번째 순서의 미션이 다시 제공된다고 해. 리샤의 편지를 통해 미리 공개됐었던 정보인 무기 이펙트 도감이 추가됐어. 무기 이펙트 도감은 장착한 무기의 재련 단계에 따른 무기 이펙트 단계와 무관하게 재련 이펙트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활성화된 무기 이펙트 단계는 캐릭터 단위로 저장돼. 무기 이펙트는 총 14단계까지 존재하며 각 단계는 해당 단계에 맞는 조건 충족 시 활성화된다고 하네. 18GB라는 엄청난 업데이트 용량에 걸맞게 2024년 7월 10일 업데이트 내역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많아 분량 조절 실패로 인해 나머지 개편 사항, 여름 이벤트, 수정 사항 등은 내일 2부 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하겠다 콩콩.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영상 예쁘게 봐줬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 감사 콩.